여러분 사건에 대해서 조갑재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조금 있으면은 최종봉 선생님께서 이 은행을 감독했던 실력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와보니까 5월 23일인가 제가 부산저축은행 갔었을 때 그 성명서 읽었던 어르신네 저기 계시는데, 제가 바로 그 농성장에 한번 참석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부산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금융 사기극이 벌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한 12여 년 동안에 이것이 한 20년 동안, 길게는 아니면 12년 년 동안에 씨가 뿌려지고 새싹이 트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마지막에 이제 작년 올해 정도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이 소박한 꿈을 파괴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생각할 때 항상 시간적으로는 한 10년, 세력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세 개의 정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거짓말장이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저런 세력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혼란해질 수가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단순하게, 시간이 길고 제법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은 뭔가, 본색은 뭔가, 그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까 조갑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 1고 출신들이 회장, 부회장, 은행장, 감사 그리고 금관원에 로비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밑에서 여러분들의 돈을 필요해서 수십만 명의 돈을 후작질해간 매우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간단한 사건입니다. 이 이외의 어떠한 개념 규정도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그러한 미혹으로 생각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기고 결국 여러분들의 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상받아야 될 그 돈은 이 사건의 전체 비리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국가로부터 여러분들 돈을 도둑질해 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돈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내 돈을 훌쩍하면은 너놈들이 튀면 어디까지 튀겠는가, 멀지 않아 다 토해내 놓을 것이라는 좀 담담한 마음으로 나이도 드셨는데 여유를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김양이라는 이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그 일족들에게, 사돈의 8촌까지이긴 하지만 일족들에게 불법 혹은 무담보 대출로 해줬는 돈이 7,340억 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도둑놈만 잡으면 여러분 돈을 2배를 나눠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자본주의를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워야 됩니다. 자유자본주의의 정신은 존 로크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전쟁터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보내서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은 그 병사의 주머니에 돈 100원은 훔쳐가지 못한다. 돈 1페니는 반드시 그 상속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자유자본주의의 제1원칙입니다. 자유자본주의는 생명만큼 남의 돈을 가치하는 사람을, 생명을 가치하는 사람과 같이 엄하게 다루는 것을 자유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자유자본주의를 철저하게 했을 때에 사유재산을 빼앗아가가지고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북한처럼 저런 공산전체주의 사회가 안됩니다. 우리 남한이 여러분들의 돈을 광주 1고 출신 10명이 10조 원, 15조 원, 7조 원의 국가의 돈을 훔쳐먹고도 5년
5년 10년 뒤에 길면 아니면은 짧으면 2, 3년 내에 정권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길거리에서 활보하면서 내가 서민의 돈을 7조 원을 훔쳐먹어도 잠시 뒤에 나온다, 내가 불지 않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해간 사람들은 생명을 갈취한 것처럼 사실은 처형을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그것도 은행을 가지고, 은행과 같이 공신력 있는 이름을 가지고 서민들의 노후 자금을 무자비하게 갈취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5천원, 북한에 김일성 대학에 무슨 항생제 만든다고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걸로 보내기도 했더군요. 그래서 이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하나도 안 나온 이유가 민변이 여태 붙어있긴 하지만은 부산의 시민단체가 안 움직인 게 여러분들의 돈 가지고 김일성 대학에 항생제 공장 만들어줘가지고 아마 죄를 많이 지어서 안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되었습니다. 왜 애꿎은 노인들이 이자 조금 더 받겠다는 그 돈 가지고 뭐가 이쁘다고 김일성이 체제 유지하라고 그 공장 세워줍니까? 부산의 시민단체, 부산의 많은 단체들은 부산 노인들은 불쌍하지 않고 김일성만 불쌍합니까? 이런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삼천부의 김대중 노무현 때 언론을 장악하고 시민단체를 장악하고 금융감독원을 장악하고 감사원을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사유재산을 개인의 주머니 돈으로 삼아가지고 캄보디아에 5천억도 주고 북한에도 몇천억이 갔는지도 모릅니다. 조사하면 북한에도 여러분들의 돈이 흘러갔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모두 남의 개인의 사유재산, 특히 노인들의 노후재산을 개인의 쌈지돈으로 삼았던 광주1고 출신들의 금융사기단, 그리고 그들을 비호한 김대중 노무현 세력, 아직도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명박의 악은 뭔가? 이런 좌익 이념을 가지고 김정일을 동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김대중 노무현 세력을 대한민국의 적, 여러분의 적, 자유자본주의의 적으로 판단해서 집권하자 말자 직결하고 제압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은 그러한 비겁하고 무능하고 용기 없는 죄, 그 죄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훔쳐간 사람은 광주1고 출신의 몇몇 도둑놈들과 그리고 그들을 비호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적극적으로 훔쳐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뭔가 남이 돈을 훔쳐가면은 그 도둑을 잡으라고 경찰을 주고 검찰을 주고 감사원을 주고 금융감독원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죄. 여러분, 군대 가면은 이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보초가 저기 오는 것을 못 보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키는 개가 도둑이 들어올 때에 가만히 있고 도둑이 안 들어올 때 짖는 거, 그 개는 소용이 없는 개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악을 척결하고 반역자를 척결하고 여러분들의 돈을 훔쳐간 김대중 노무현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1고 출신들의 그 7조 원 그리고 많은 도둑질 그리고 돈을 캄보디아, 북한, 신안 자기들 멋대로 갈라먹은 이러한 범죄의 마지막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때까지 광우병 폭도 그 진압 못하고 천안함 보복 못하고 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광주1고 출신들이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 금강원에 있는 추종세력, 감사원에 있는 추종세력, 언론에 있는 추종세력, 이 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훔쳐간 것을 다시 되찾아가
대통령은 정의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용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다이어트 드시도 이겨가지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왜 자기의 정적 세력, 그 정적 세력의 비호를 받는 사람의 비리를 혹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뇌물을 좀 받았다 손치더라도 먼저 치내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세력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면은 정권 쉽게 창출됩니다. 왜 자기에게 굴러온 독을 발로 찹니까? 이명박 대통령 안 그래요? 공권력 그거 잘 쓰면은 축복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처럼 사법권, 금융감독권, 감사원 그 권한 제대로 못 쓰면은 반역자 도둑놈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혼자 다 뒤집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신은 직접적으로 도둑질도 하지 않았다. 단지 지난번에 정권에서 주로 도둑질한 것을 당신이 왜 사법권, 공권력, 감사원, 금감원을 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압박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하면은 여러분들의 돈도 찾고 이명박 대통령도 권위가 회복되고 정권도 재창출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간단한 개념 규정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세뇌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신문이 바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엉터리 정보에 세뇌가 돼가지고 바른 말을 하면은 손가락질하면서 무슨 놈 하는 저런 놈들 많습니다. 저게 전부 방송이 신문이 제대로 바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범죄자를 말하면은 저렇게 분노합니다.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진짜 범죄자고 그 범죄자를 잡아 넣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해야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등록금이라든지 광우병 폭동할 때 되면은 기자들이 새카맣게 몰린 초기에 정교조나 초기에 민노총이 집회를 하면은 사람 10명 오는데 기자들 50명 온다. 50명.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기자들 안 옵니다. 왜?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저런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짓과 반응의 생산 공장이, 생동 공장이기 때문에 바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떠들어 싸도 몇 마디 하면은 찌그러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많은 방해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큰 봉사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돈을 빼앗기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봉사와 이 세상에 더 큰 헌신이 없습니다. 내 돈 빼앗긴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부산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수조 원을 국고를 털어먹고 여러분들 돈을 털어먹은 광주1고 출신들과 김대중 노무현 추종 세력, 그 세력을 심판하고 여러분들 돈을 모두 다시 되돌려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